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벤츠 S400D 모델을 구입한 뒤 여러 기능들을 배워가고 있는 초보 오너입니다. 벤츠 신형 S클래스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저와 같은 초보 오너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지난 블랙박스 설치 영상에 이어 두 번째 리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벤츠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리뷰입니다. 리뷰에 앞서 반자율 주행 기능은 운전자의 쾌적한 운행을 위한 기계적인 보조 수단일 뿐 무조건적인 남용을 조장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율주행은 아직 100%의 완성적 단계의 기능은 아니며 시스템과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반드시 따르면서 적절하게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번 리뷰 영상에 사용될 차량은 2022년식 벤츠 S400D 모델입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2952cc 330마력 71.4토크 제로백은 5.4초입니다. 옵션은 외장 다이아몬드 화이트, 내장 브라운 시트, 리어 엑셀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2022년식 차량은 실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 옵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차량은 추가 옵션을 통해 순정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차량가액은 옵션과 취등록세, 공채 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 7,800만원 가량입니다. 반자율주행 기능은 완전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능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목적지로 자동 운행되지 않으며 단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차선의 변경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등의 경우 반자율주행 기능을 정지하고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나 우회도로, 순환도로와 같이 약 10km 이상의 방향 전환이 없는 일직선 도로와 막히지 않는 한적한 도로 구간에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신형 벤츠의 경우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적절한 활용 시 매우 편리한 기능을 꼽자면 바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란 차량의 운행 시스템이 전방의 장애물과 차선을 인식하여 운전자가 설정해 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핸들을 조작하지 않고도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반자율 주행 기능의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조작법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핸들의 좌측에 있는 조작부를 통해 작동이 가능합니다. 핸들 좌측 하단의 조작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RES라는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리튬 버튼이 있습니다. RES 버튼은 직전의 반자율 주행 세팅으로 돌아가 재시작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현재의 주행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직전에 세팅해둔 속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에 시속 100km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80km의 일반 국도에서 기능을 설정할 경우 급가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시속 80km 도로에서 직전에 사용을 한 뒤 110km 허용의 고속도로에서 기능을 설정할 경우 80km의 속도로 감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리튬 버튼을 2번 누르면 현재의 속도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는 캔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모든 기능을 중지하는 취소 버튼입니다. 핸들의 좌측 하단 조작부 중앙에는 셋 플러스, 셋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반자율 주행을 작동하고 설정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선 셋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고 지정 속도를 저장하여 반자율 주행을 시작합니다. 셋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현재 속도에서 10km 단위로 속력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85km에서 셋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90, 100, 110km, 즉 10km 단위로 반자율 주행을 위한 설정 속도가 증가하며 셋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동일하게 10km 단위로 속력이 감소합니다.
1km 단위로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경우에는 손으로 터치하여 상단 혹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핸들 좌측의 하단 조작부 우측에는 차와 차 사이에 화살표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버튼이며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전방의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3단계 또는 4단계의 설정을 권장드리며 일반 국도의 경우 2단계에서 4단계의 설정을 권장드립니다. 1단계의 경우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 안전거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우측 하단부의 LIM 버튼은 반자율 주행 시 사용되지 않는 속도의 리밋을 설정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의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의 작동 시 계기판 좌측의 속도계에는 녹색의 화살표로 현재 설정된 사항이 표시되며 계기판 중앙 상단에는 허용 속도, 설정 속도, 현재 속도, 핸들 조향, 전방 차선 인식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작동되면 운전석 전방의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 좌측에 설정 속도와 현재 속도, 핸들 조향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벤츠 반자율 주행 기능 리뷰를 위하여 실제 주행하는 모습을 안전하게 촬영해 보았습니다. 일반 직선 도로는 물론 커브 구간, 터널 등에서도 훌륭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리뷰자인 저도 반자율 주행 기능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계속 기능을 정지하고는 했었는데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이해하고 벤츠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안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벤츠 반자율 주행 기능은 우천시에도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합니다. 촬영 당시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기능상의 문제나 불편함 없이 수월하게 기능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테스트 결과 우천시는 물론 야간에도 기능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동을 중지하는 방법은 사용법에 비해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빠른 기능 중지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반 크루즈 기능과 마찬가지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핸들 좌측 하단부에 있는 캔슬 버튼을 눌러 기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능 정지 없이 가속 페달과 핸들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차선의 변경 후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유지됩니다. 상황에 따라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정지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반자율 주행 안전장치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벤츠 S클래스 계기판에는 운전자의 눈을 식별할 수 있는 감지 장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시 운전자의 졸음으로 인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음과 함께 졸음 감지 문구가 작동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핸들 조향 센서입니다. 반자율 주행 시에는 일정 시간마다 핸들을 손으로 잡도록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를 고양시키고 한눈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 15초 간격으로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경고음과 함께 경고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지속적인 경고에도 핸들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비상정지가 작동되어 차량은 정지됩니다. 외국의 경우 비상정지 작동 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수입된 차량의 경우 본 기능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주행 보조 장치일 뿐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방 주시와 위급 상황 대처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며 벤츠 자율주행에 대한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